젊은 빙상인 연대가 조재범 전 코치 사건 외에도 빙상계에서 5건의 성폭력 사건이 더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하였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의 스케이트 강사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선수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자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었던 전명규 교수가 이런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젊은 빙상인 연대 기자회견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보았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빙상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전명규 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 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여코치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 연대에서 피해자들 모두 사시는 게 별도로 있나요? 네네,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전수조사 하게 되면은 혹시 더 공개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네, 잠시만요. 추가 계획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나가시면 조심하세요. 네. 이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첫째는 체육계에 대한 이 성폭력 사건의 전수조사, 두 번째는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사퇴,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체육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전명규 교수, 그러니까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이 위세에 눌려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교수도 지금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네, 전명규 교수 역시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알 수 없죠.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이 밖에도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과연 한국 빙상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기자분들, 언론인분들이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였고요. 또 전명규 교수는 오늘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 해체를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를 보고, 우리 빙상이 그래도 올림픽이나 동계 스포츠 같은 곳에서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람 아닙니까? 선수고, 네. 그죠? 그리고 이게 효자 종목이었다는 것은 메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치거나 사람이 이렇게 괴로우면 그것과 과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선수도 선수의 어떤 그 권리,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선수는 선수 이후로서의 삶이 있는데 네. 전명규 교수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북미 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웨덴에서 진행되었던 북미 실무진 회담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방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의 합숙 회담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실무진 회담 결과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우선 이도훈 본부장이 회담에 참여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네. 적어도 북미 간의 대타결은 뭐 아주 고위층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무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이나 우리도 중요한 플레이어로서의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는 결코 뭐 강구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북미 실무진 간의 어떤 그런 대화에서 우리도 참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낼 수 있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스웨덴 실무회담을 두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김준영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미 3자가 모였다고 해도 여기서 세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섣불리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큰 기대로 인해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고 그게 또
위기론으로 또 이어지거나 강조되는 걸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모두 좀 담담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재동 씨도 설날에 차례를 지내시나요? 예전 생방하는 거 제외하고는 예 가서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 차려 먹는 음식으로 합니다. 아, 그럼 혹시 뭐 제수용품 같은 거 직접 고르시거나 장을 보시거나 하시나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왜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소식 좋은 정보를 드리는 소식입니다. 네네. 마지막 소식은 다가올 설날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정보인데요. 네. 그 명절 차례상에 쓸 음식이 국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싸게 산 외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네. 오늘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아리송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네.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올려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국산 깐 도라지는 이제 길이가 짧고 네. 껍질이 일부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깐 도라지의 경우에는 길이와 크기가 이제 제각각이고 예. 껍질이 잘 벗겨져가지고 깨끗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길이가 네. 제각각이고. 다음은 밤인데요. 예.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은 이제 속 껍질을 벗겨봤을 때 잘 안 벗겨지면 국산이고 잘 벗겨지면 중국산.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흐르면 국산, 윤기가 거의 없다 싶다, 없는 밤이다 싶으면 이제 중국산이라고 네. 하네요. 이게 바로 밤 구별법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곶감인데요. 곶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육이 이제 밝은 주황색을 띠면 국산, 이제 네. 탁한 색을 띠면 이제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안을 이제 까봤을 때 이제 그런 거라고 하고요. 예. 꼭지가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게 국산, 이제 꼭지 모양으로 봤을 때 꼭지가 이제 네모난 모양이면 이제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흰색은 당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 고기 지금 주황색을 얘기하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그 지금 농사를 또 직접 집에서 짓기 때문에 아, 네네. 예, 조금 당도가 올라오는 거라고 지금 굉장히 크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저 예. 꽃감은 상주 꽃감 같은 경우에 당도가 높으면 저런 게 올라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정확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네. 그 곶감을 이제 반으로 갈라본다던가 뭐 까봤을 때 반으로 가르면 다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네.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야죠. 자세한 걸 알려면 어쨌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더 많은 식재료의 원산지의 어떤 구별 방법이나 어떤 표시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